자, 의붓딸 살해 사건 친모 범행 가담을 시인했는데 어제 법원은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 부족이다. 일단 법원이 밝힌 이유가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보시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살인방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요, 앞서 이 친모는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경찰 조사에서 딸이 살해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시인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신청이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신청 영장 자체가요. 자, 김성수 변호사,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여중생이 조금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의붓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실제로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친모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처음에는 그 사건 현장에 없다고 진술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말을 다시 바꿔서 현장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법원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경찰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살인죄의 공범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조범이라고는 보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현장에 있던 것은 아마 친모가 인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거기 있었다. 친모가 지금 현재 여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내가 좀 말리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말릴 수가 없었다라든지 뭐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담을 했는지 여부가 아직 입증이 됐다고 보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영장 발부를 기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경찰은 좀 더 보강해서 다시 또 영장을 청구할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뭐 범죄의 뭐 소명이 이루어졌고 또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기각이 됐던 뭐 그런 부분들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추가적인 뭐 증거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강해서 신청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저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어떻게 친모가 저런 행동을 보였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나오는 건 없습니다만 수사는 아무래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요, 층간소음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냐? 좀 아파트를 좀 두툼하게 지면 안 되는 거냐? 그런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 들여다보니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층간소음 왜 심한가 했더니 인증 등급 96%가 부실, 일단 부실, 무려 96%가 제대로 안 한 겁니다. 한마디로. 보시면 감사원이 지난해 말 입주 기준 아파트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공영이건 민영이건 가릴 거 없이 상당수가요, 사후 검증 없이 소음 차단 성능을 인정했는데 이게 다 부실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사를 하기 전에는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 했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된 겁니다. 이게 데이터 조작하고 시공 절차를 안 지켰다. 조사대당 60%는 아예 부실 정도가 아니라 최소 성능도 못 갖췄답니다. 소음 방지에. 다음 기사 보시죠. 부실 바닥재 시공, 평가 조작, 아파트 60%가 층간소음 기준 미달이랍니다. 최근에 진 아파트들이에요. 조사 대상은. 그럼 뭐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답니다. 감사원이 조사를 했는데 뭐 유명무실한 바닥재 사전 인증제도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이게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공사가 되는데. 답답하군요. 유명 의원님. 뭐 어떡합니까 이거? 이 다른 사안에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이렇게 타율적인 강제로 이런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해결해 갈 것이냐. 층간소음이라는 게 지금 나온 것처럼 이렇게 바닥 시공을 할 때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사후에 검증이 안 되고 있다. 그럼 앞으로는 완공 검사를 할 때 이런 거에 미치지 못하면 완공을 검사를 승인을 부셔서 볼 수도 없고 어떡하는 승인을 겁니까? 안 해줘야 되느냐. 이런 타율적인 강제를 더 엄격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비록 부실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문화를 감안해서 서로 간의 배려를 좀 더 하는 자율적인 방법으로 풀 거냐, 모두의 고민일 겁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마돈나입니다.
팝의 여왕 마돈나의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2019 빌보드 뮤직 어워즈가 열렸는데요. 이날 마돈나는 해적 컨셉트로 수많은 댄서와 함께 웅장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1958년생인 마돈나는 만 60세인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선 나이가 무색할 정도라며 역시 마돈나라는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식물원입니다. 초록 식물들로 가득한 온실 정원이 보입니다. 이곳은 식물원과 공원이 결합한 국내 최초의 보타닉 공원인데요. 보유 중인 식물은 3,100여 종에 이릅니다. 6개월간 임시 개방을 마치고 그제 정식 개원했는데요. 도심 속에 위치해 시민들 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람객들 사이에선 주차 시설이 협소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이현주입니다. 붉은색 옷을 입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보입니다. 어제 오후 이 의원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 대회에 참석했는데요. 지난달 23일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 탈당 기자회견에서 한국당 입당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한국당을 입당한다는 적은 제 입으로 말한 적이 없다. 다만 한국당이 변하고 언젠간 통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해 여운을 남긴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세 가지 사진 봤는데 60세의 마돈나. 대단합니다. 60세란 나이는 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